네. 이번 편은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제가 며칠 전에 중앙로 예. 예전에 제주도의 핵심이라는 중앙로 관덕정 탑동문을 돌았는데 1층에 다 힘듭니다. 예. 그만큼 경제가 안 좋습니다. 예. 뭐 몇 개 제주도의 중견기업이라는 건설업체도 부도가 날 정도로 지금 예.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기사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내가 SNS 계속 연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 변호사님 예. 또 울분에 찬 내용이 있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갖고 그 유명 앱 예. 그 독과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독과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관련 3월 지난달이죠. 3월 23일 배달의 민족 이 시국에 자영업자의 간을 빼먹나라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그 내용에서 살짝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에다가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예,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배달 앱들이 수수료를 이제 고율로 책정을 해가지고 예, 예. 그 지금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려움을 이제 가중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이제 마련을 하죠. 예. 배달 수수료가 뭐 굉장히 부담이니까 뭐 1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달을 하지 말고 포장 주문을 이제 유도를 해보자라고 이제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장 주문을 하면 이제 음식값을 이제 조금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할인 쿠폰을 이제 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장 주문을 유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배달 수수료가 이제 줄어들어서 그 경영 여건에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겠지요. 그렇게 이제 자구책을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이제 수수료를 붙이겠다라고 이제 나선 겁니다. 포장이라면 본인 손님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음식을 주문하신 손님께서 이제 배달 앱, 뭐 A 배달 앱, B 배달 앱을 보고서 이제 어떤 뭐 가 음식점에 이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배달 앱을 통해서 그 음식점에 이제 주문을 넣었으니까 이 주문 수수료를 내라, 포장 주문 수수료를 내라, 이제 이러한 이제 논리인 거죠.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때가 그 올린 시점이 그때예요. 아직 그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선고기일이 왜 이렇게 안 잡히나라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때죠. 그러니까 이제 감시가 소홀할 때죠. 예. 이 지금 배달앱뿐만이 아니라 지금 1, 2월에 그 식품 가공식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저것 그 국민들이 이제 많이 드시는 식품에 대해서. 라면 밀가루, 설탕.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죠. 이제 그 국정 공백 상태라서 이제 감시가 이제 느슨한 틈을 타서 슬그머니 이제 올렸는데 이 배달앱 이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 부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감시도 소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감시만 소홀한 게 아니라 언론의 감시도 소홀했죠. 다들 이제 내란 사태에 대한 뉴스만 이제 집중적으로 생산될 때라서 이 뉴스도 그렇게 별로 많이 보도가 안 됐어요. 많이 보도가 안 돼서 이 내란 사태로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또 이런 일까지 겹치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취지로 제가 이제 SNS에 올렸던 겁니다. 6.8%는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지요. 6.8%면은 100만 원이면은 이제 6만 원이잖아요. 6만 8천 원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큰 거지요. 근데 이제 저게 단순히 큰 게 아니라 0%였던 거잖아요. 0%였다가 이제 6.8%입니다. 우리가 배달 수수료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특정 앱은 6%대였고 특정 앱은 이제 9%대였습니다. 그걸 6%, 9%의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 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주문 6%면은 이제 결코 이제 작은 게 아니지요. 예. 게다가 이제 음식값의 6%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로서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제주도의 소상공인 돕겠다고 먹개비라고 네.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해도 소속된 그 식당 예, 이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 예. 자체가 이제 예. 저조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 해갖고 배민에서 솔직히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경쟁자가 뭐 없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그 배달앱의 쟁점이 조금 이제 이동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초기에는 그 이제 고율의 수수료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최해 대우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최해 대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 이제 곧 그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해 대우라는 게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령 이제 A 배달앱이 있잖아요. A 배달업에 이제 갑 사장님이 이제 음식을 올리시잖아요. 요때 이제 조건을 내 겁니다. B 앱, C 앱에다가 이 A 앱에 올린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0원에 팔았으면 딴 데 가서도 다 10,000원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수수료율이 이제 앱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앱은 조금 비쌀 수 있고 어떤 앱은 이제 조금 이제 쌀 수 있는데 수수료율이 낮았다가 이제 올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왔냐면은 특정 앱에서 수수료율을 올리면 그 앱에 대해서는 음식값도 같이 올리셨었어요. 사장님들이 수수료 오른 만큼 오르고 수수료율이 낮은 앱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들이. 사장님 그렇게 해서 수수료율이 올라가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A 앱이 김밥 사장님에게 무조건 뭐 4,000원에 팔아라. 다른 데서 3,500원에 팔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해 놓고서 수수료율을 올려버려요. 수수료율을 올려버리면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러면은 수수료율을 이제 올려서 이제 4,200원에 팔잖아요. 수수료율이 오른 만큼. 그러면 나는 수수료율이 낮은 데 가서 그냥 4,000원에 팔겠다. 과거에는 그렇게 4,000원에 팔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해 대우 조항 때문에 여기서 4,200원에 올렸으면 딴 데 가서도 4,200원에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율이 낮은 데 가서 4,000원에 이제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도 4,2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들이 대항 수단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이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게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을 이제 낳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은 자 4,000원에 팔았던 김밥을 배달앱에서 수수료율을 올리니까 이제 4,200원에 이제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수수료율이 낮은 데 가서 4,000원에 이제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해 대우 조항 때문에 4,200원에 딴 데 가서 이제 팔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장님들이 굳이 딴 데를 못 가는 거죠. 여기도 4,200원, 저기도 4,200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존에 있던 앱에 그냥 4,200원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율이 낮았던 앱은 또 고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 딴 데서는 4,200원짜리 김밥을 우리 앱에 오면은 4,000원에 팔아드릴게요라고 해서 그 대신 수수료율을 낮춰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앱에서는 이제 홍보를 한 건데 그 김밥 사장님들이 어차피 우리 웹에 와서도 4,200원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른 앱 수수료율이 낮았던 앱은 어차피 우리한테도 4,200원에 팔 수밖에 없으면 우리도 수수료율을 같이 올리자라고 해서
그 앱들 간의 수수료율이 과거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배달 앱들의 수수료율이 거의 동일하게 돼가고 있어요. 이 최해 대우 조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해 대우 조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최해 대우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담합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예. 소비자만 피해 보게. 예, 담합이 예전에는 그 담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만나야 했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그 담합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들 담합이다라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 담합한 적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수료율이 통일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라고 하죠. 그 실제로 담합 논리로는 이거를 깰 수가 없어요. 예, 담합 행위가 없었던 예, 것은 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공정거래법. 예,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어야 돼요. 뭐 이제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가칭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규제하는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입법을 논의하는 단계이고 아직 입법이 된 거는 아닙니다. 뭐 새로운 정부, 안정된 정권 들어와야 이걸 뭐 할 수 있지. 지금은 현재 조기 대선도 있고 해버리니까 예. 민선 경제가 지금 자꾸 뒤로 밀려나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 기존의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하더라도 그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은 있어요. 그 불이익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간섭 조항을 가지고 공정거래법 이제 시행령에 이제 있는 건데요. 이제 공정거래법에 이제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제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제 유형화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불이익 제공과 이제 경영 간섭이 그건데 불이익 제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죠. 그 어떤 조건을 상대방이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제 불이익을 제공하는 거죠. 최해 대우 조항을 따르라고 이제 요구를 해요. 배달 앱에서 김밥 사장님한테. 그런데 이제 김밥 사장님이 이제 안 하잖아요.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당신네 우리 앱에서 이제 더 이상 물건 팔지 말아라, 김밥 팔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불이익 제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익 제공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배달 앱에서 김밥 사장님한테 사장님 앞으로 우리 앱에서 김밥을 못 팔아요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자연스레 도태되게끔 네. 만드는 거지. 앞으로 우리 앱에서 김밥 못 파세요. 이러진 않거든요. 순위에서 내려버린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이익 제공이 아니에요. 불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았거든요. 기존 법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법률에 의하면은 이게 규정에 이제 제대로 이제 포섭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나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내란 상황에서 조속히 이게 입법이 될지 이제 의문입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에 이제 경영간섭 금지 조항이 있긴 한데 시행령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생각을 해서 배달앱에서 수수료율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밥 사장님도 배달앱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여기 수수료율이 비싸고 저긴 수수료율이 낮아요. 그럼 수수료율이 낮은 대로 갈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공정한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이제 무기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해 대우 조항이다라는 최해 대우 조항으로 인해서 이 무기 대등의 원칙이 완전히 깨지고 있어요. 가뜩이나 배달앱이랑 김밥 사장님의 지위는 비교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최해 대우 조항으로 인해서 그나마 김밥 사장님이 갖고 있었던 무기마저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이제 매우 잘못된 그 계약 조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시정 조치라든가 그게 안 되면은 입법에 의해서라도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소비자가 같은 가격이면 더 저렴한 걸 원하는 소비자 선택 권리도 박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소비자들로서도 수수료율이 높으면 수수료 낮은 데 가서 똑같은 품질의 김밥을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동일한 이제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김밥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권도 이제 제약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고 변호사님 뭐 SNS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어쨌든 이 조기 대선이 시작하게 되면 예. 제가 그 현재 제주도의 진보 플랫폼 고석준 실장 모시고 네네네. 우리 고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 세 명이서 저번 데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이서 만나면 더 다이나믹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고석준 TV, 뭐 저도 애청자이고, 오늘 오셨으면 좋았는데, 오늘 고석준 실장님께서 고석준 TV 운영 너무 심취해가지고 바쁘세요. 이제 일간제주 TV보다 더 상위층에 있어갖고. 하여튼 그 진보에 아마 제가 두 분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분야에서 남들 눈치 안 보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눈치 안 보고. 정말 그건 참 대단하다. 저는 뭐 중도 입장에서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민주당이라서 보수 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하여간 다음에 고수중 실장님하고 고 변호사님하고 아마 조기 대선 아마 5월 정도 되면 아마 치열하겠죠. 그렇죠. 이제 후보자 등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치열할 테고 그 전에 4월 말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니까는요.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고견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